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간밤 미국 시장을 보면 3대 지수 모두 정강 후약으로 마감이 되면서 사실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약간의 부담을 좀 느끼고 오늘 좀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개인적으로 시장을 접하게 되었는데, 아이고, 오늘 시장 보면은 뭐 삼성전자가 장중에 4.7% 정도 올랐나요? 그 외 삼성전기, 삼성 SDI 할 거 없이 삼성전자 그리고 그 하부의 계열사까지 폭등을 하면서 지수를 거의 3,270, 80포인트까지 끄집어 올렸으니까 신고가인 3,300, 3,310포인트까지 거의 1%도 남겨놓지 않는 모습까지 올라가는 등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이제 신고가까지 정말로 몇 포인트 남지 않은 가운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체감이 되거나 그러지는 제가 볼 때는 아닐 거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최근에 시장을 보면 철저하게 가는 종목만 움직이고 그 가는 종목이라는 종목군들 또한 추가적인 상승이 아니라 이 뭐 조선주가 좀 돌았다가 뭐 변압기에서 좀 돌았다가 어느 날은 원전이 올라왔다가 방산이 올라왔다가 그리고 밑바닥에 처 박혀 있던 삼성전자가 최근에는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7월 달을 보면 무려 21%, 22% 거의 22, 3% 올랐죠. 삼성전자가 월별 기준으로 아마도 제일 많이 오른 달이 이번 7월 달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7월 달에 증시의 레벨업을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해 주면서 지금 증시를 끌어올렸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롱숏 플레이가 풀려버렸을 경우에는 지수가 단기적으로 또 좀 밀릴 수도 있는 거라 지금 현재의 시장의 플레이어는 삼성전자다.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2차전지가 상당히 많이 릴레이팅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지속적으로 또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의 성격을 우리는 잘 인지해야 된다. 그 지금의 시장의 성격은 철저하게 대형주 위주로의 시장의 움직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장 잡주 멀리 하시고 대형주를 차라리 매매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형주 안에서 놀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시장에 머물러야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유료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살려준 국장의 삼성과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의 강세에 국내 증시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7월 31일까지 아마 관세 협상이 거의 대부분 진행이 될 것이고 결과도 그 무렵에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세 협상 사실상 저는 그래요. 되던 안 되던 간에 자동차 업종을 제외해서는 큰 우려감 없다. 우려할 필요는 없다. 자동차는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만 현대 기아차만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기차를 제외한 토요타도 또 유럽의 이 수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데 관세라는 이 부분에서 이 가격 경쟁력의 허들을 넘어가지 못하면은 상당히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라도 타결이 돼야 되죠. 만에 하나 15% 이상 관세를 받아버리면 주가가 릴레이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방으로 디릴레이팅이 돼버리는 현상이 현기차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자동차 업종은 매우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복불복 매매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외에는 현재 대형주 장세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계좌압주 매매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뭐 지수 장중에 코스피가 1% 가까이 좀 올라가면서 장중에는 3200 70, 6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신고가까지 불과 50포인트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시나요? 이 거래대금 보이시죠? 항상 코스피는 거래대금이 좋은데 코스닥이 지금 거래대금이 겨우 5조대에 머물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5조대.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하는 게 큽니다. 거래대금이 너무 코스닥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군들이 재미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쪽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은 뭐 외국인 기관들 장 초반부터 소폭 팔다가 매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매일이 아침에는 대규모 매도가 나오고 나서 중간부터 사들어오는 수급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는데 삼전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최근에 투입이 되면서 삼성전자 시장을 올리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미국장은 전일 정강 후약으로 마감이 되며 연속적인 엔비디아의 상승이 멈추는 흐름에 노보노의 폭락과 더불어 일라이 릴리까지 빠지면서 사실상 국장에 영향을 좀 주지 않겠느냐 생각을 좀 했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론의 X 발언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언급한 점, 뭐 전면적으로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들과 화상 회의를 했다라는 등등의 내용들이 오늘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 SDI까지 동강 급등하면서 대금을 무려 이쪽에서 대략 5조 정도 터지며 쓸어가 버렸죠. 아까 보시면 12조 8천억 정도 여기에 NXT까지 포함하게 되면 좀 더 많으니까 대충 30%를 삼성의 3개 종목이 거래를 터뜨렸고 여기 뭐 LG 엔솔 3,600억, 하나솔루션 8,500억, 하나오션 1조, 뭐 투빌 5천억 포함해버리면 여기서도 벌써 몇 개 종목만으로도 거래대금이 10조가 돼버리네요. 그래서 사실상 10개 종목에서 10조 나오면서 오늘 코스피는 그렇게 움직인 게 전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 매우 좋습니다. 신고가도 임박했고요.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의 장을 리드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라는 점, 그리고 조선, 방산, 전력이 돌아가면서 올라가며 버티고 2차전지가 더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살아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는 LFP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ESS향 LFP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뭐 기업들의 이제 뭐 보고서나 이런 거를 봤을 경우에도 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들을 올리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셔가지고 종목군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2차전지가 상당히 좋았는데 실적들은 안 좋은데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관점이 지금 주가들을 상당히 끄집어 올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보여지네요. 특히 이제 오늘 장 마감 이후에 LNF에서 실적 발표를 하는 걸 보면서 실적이 영업 적자 1,200억인데 주가가 얼마 안 빠지더라고요. 오히려 주가가 발표 이후 급락하고 나서 그 급락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흐름까지 나오다 보니까 얘네들 봐라 악재를 다 반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금일 코스피의 상승에는 뭐 2차전지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종이 기대감에 의해서 좀 올라왔는데 여기에 핵심은 그냥 관세. 무조건 우리나라도 일본이 12.5%니까 12.5% 못 맞히면 박살나는구나. 12.5% 맞히면은 그래도 안도는 하겠구나.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동차 업종인데 안도는 하겠구나. 딱 이 정도. 다른 거는 안 봐도 됩니다. 오늘부터 미국은 FOMC가 진행이 되죠. 거기에 제약바이오 쪽은 간밤 노보노디스크의 폭락 21% 그리고 일라이 릴리까지 하락을 보이면서 미국 바이오 쪽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다 신고가를 한 번씩 친 상태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알테오젠의 50만원 돌파에 휩소가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휩소 구간을 다시 돌파하면서 모멘텀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고요.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은 참 매력적인 섹터입니다. 대신 싸게 사야 되고, 올라갈 때 한 방에 몰아서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생겨서 사야 될 때는 천천히 분할로 모으다가 강하게 며칠 폭등하면 한 방에 싹 매도해버리고, 그렇게 몇 번만 해도 1년 농사 다 짓는 게 제약바이오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좌우지간 좀 기다렸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파운드리, 테슬라 연관성 등등으로 인해서 최근 삼성전자가 3일 내내 지금 연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 시세가 오늘 삼성전기까지 파급이 나왔는데, 일단 삼성전기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엮입니다. 테슬라와 뭐 카메라라든지 MLCC라든지 추후에 FG, VGF 기판이라든지 다 엮이는데, 당장 이게 드라마틱하게 실적을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다시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줘서 뭐 추격 매수는 비추로 보고 눌림도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대신 삼성 SDI나 이러한 이 전기차 혹은 이 ESS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ESS용 배터리에 대한 부분 우리가 면밀히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가장 빠르게 ESS용 LFP 배터리를 상용화 단계에 있는 게 LNF라고 오늘 실적 발표 이후 컨콜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어차피 LFP 배터리에도 양극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LNF가 다른 애들보다 제일 빠르다. 그러면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 주가의 상승도 가장 빠를 수 있다. 그럼 양극재 현재의 대장은 LNF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에코프로가 시가총액도 크고 훨씬 규모도 크지만 지금의 대장은 LNF가 맞다. 이렇게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SK이노베이션이 2조 3자 비정 유증을 하고, 여기에 SK 무브원, 원무브원과 합병을 합니다. 내용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황을 봐서 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영상을 찍으면 아마 8시 전에 영상이 올라가긴 할 건데, 상황을 봐서 뭐 주가를 올려주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그러니까 예측 매매가 아니라 한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어느 정도 바닥을 지지하는 흐름이 보인다면 아마 저는 종가 매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달 드리고요. LNF도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따 뭐 차트로 좀 보면서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캠도 최근에 많이 빠진 이후에 좀 올라오는데, 이따 이런 종목군들은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선물 매도를 좀 했네요. 선물 매도를 일단은 저는 친환경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1,800억 정도 나올 걸로 봤는데 1,500억 나온 거, 그리고 시장 컨센의 영업이익이 1,400억인데 1,000억. 더 중요한 거는 순이익이 마이너스 2천억이 또 꽂혀버렸다라는 점,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은 부담되는 거죠. 물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건 좋은데 그 내면에 뭔가 좀 안 좋았다. 그리고 1,000억 영업이익에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거지 빠질 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숏을 결정한 것은 컨콜에서 3분기에 생산량 감소 문제가 생겼다라는 부분들이 이거 폭락이다 이거 폭락이다 딱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봤고요. 아마 이제 3분기 넘고 4분기에나 정상화되는 그림이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뭐 종목군들 보면서 좀 넘어가고, 지수 잠깐 봅시다. 지수 잠깐 보면 코스피 지수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좁은 박스권을 만들고 오늘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하는데, 이 상태라면 삼성전자가 급락만 하지 않고 2차전지가 좀 올라간다면 신고가가 정말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로 얼마 안 나왔어요. 3,316포인트인데 일단 넘어야 산이 3,285포인트를 넘게 되면 관성에 의해서 그냥 뚫어버리고, 뚫은 이후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세다.
정말로 이때의 강세의 흐름과 매우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네요. 이때는 이 앞산을 넘지 못하고 그 전에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무려 한 8주 연속 급등하면서 올라왔는데요. 지금도 사실 급등한 날 수로 보면은 거의 보면 올라올 때 6주 올라오고 한 주 쉬었다가 또 뭐 5주 올랐다가 한 주 쉬었다가 벌써 4주죠. 다음 주까지 올라가면 5주인데 5에서 6주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조정 받을 겁니다.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좀 드물어요. 아무튼 이런 상태다. 이렇게 좀 보고 삼성전자부터 하나. 자, 삼성전자 일단은 굉장히 강력한 저항 구간이 74,000원 언저리에 좀 있습니다. 저도 오늘 보다가 이제 매매는 지금 이 구간까지는 매매를 좀 해봤었는데 위에서는 매매는 좀 못하다가 오후장에 지수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서 얘는 선물 매도로 조금 대응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를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물설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 올라올 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느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여기 빨간 기둥이 많죠. 이때부터 찐 수급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주가를 올렸다. 개인들이 최근에 삼성전자만 무려 4조를 매도를 했으니 개인들이 파니까 올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는 거래 대금은 또 바닥권에서 사상 최대 대금이 좀 터졌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데 이 앞에 박스권 흐름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시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가기는 어렵고 좀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삼성 SDI가 참 좋았는데 매수 의견을 못 드려가지고 좀 아쉬웠던 종목 중에 하나고 이때 깨진 거 이 구간이 바로 여기구나. 이 앞에 21만 1,000원 그리고 21만 1,000원 20만 500원이죠. 여기가 하나의 기준봉이 될 겁니다. 왜? 이때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그 다음날 폭락을 한 거잖아요. 유상증자 때문에. 그러면은 이러한 악성 매물대를 지금 뚫고 오니까 여기에서 밀리게 되면 20만원 초반에는 지지가 나올 것이고 이 20만원 초반에 들어가서 좀 버티고 있다가 좀 위에까지 보는 전략 거의 바닥권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바닥에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 SDI, LNF도 오늘 정말 타이밍 상으로는 참 좋았어요. 주가를 볼 때 항상 시가부터 깨져 나온 음봉의 선하나 하면 두 개의 매물대가 있죠. 두 개의 매물대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하다가 아래 거를 잡고 오늘 좀 올라왔습니다. 핵심은 68,300원을 돌파하는 구간이 찐돌파 구간이죠. 68,300원 여기를 돌파하고 68,300원에 지지를 확인하니까 쏴버렸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이 말은 뭐냐, 주가가 빠져도 68,300원 68,300원을 지지만 하면 다시 힘모아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종목이 된 것 같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밑바닥에서 120평선을 슬슬 돌려가려고 하는데 시가총액 1조 3천억 기업치고는 양질의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 서서히 바닥을 잡아간다 좀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도 그렇게 쫄리는 구간은 아니겠다. 엔캠도 대단한 종목이었죠. 바닥에서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거의 첫 출발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눌리면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밑에 구간에서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이 자리는 좀 봐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포스코 퓨처엠도 좋은데 밸류가 그렇게 싸지가 않아서 거래는 많이 돌았는데 이런 흐름 보여주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장기 평선이 각도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하나의 예시로 카카오페이를 보면 장기 평선이 이렇게 우하향 바닥을 다졌어도 우하향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올라도 저항을 맞죠. 그리고 몇 번 와리가리 한다라고 합니다.
와리가리하는 과정 속에서 장기 평선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보고 완전 정배열이라고 해요. 주식에서는 완전 정배열이 되고 나서 급등했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일련의 이 이평선을 활용한 메커니즘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대응하는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지난번에 상한가까지 가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공시가 좀 나온 게 있어요. SK 온 이노베이션의 2조 유상증자 등등이 나왔는데 일단 분봉상으로는 여기서 이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좀 장 끝나고 빠르게 좀 매매 들어가서 일단 전량 매도하고 사실 11,900원이 지지의 영역인데요. 장중에 매매는 저도 이거는 장 막판에 회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하고 매매 전략을 좀 짜드린 내용하고도 거의 일맥상통한데 주가가 장 막판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측 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배 차원에서 종목을 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를 예를 들어볼까? 어제 매매했던 동성 하이텍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올라올 때 그건 다른 계좌였으니까 팔았다. 여기에서 분할로 돌파 확인하고 눌려서 들어가서 팔았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 구간에서 이렇게 사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팔고 아침에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위에 팔고 마무리한 거죠. 즉 확인하고 반응 방법은 7시 근처에 매수 계획을 짜가지고 종목을 대응하는 방법이 조금 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유리할 겁니다. 종배 차원에서 종목을 봤을 때는 말이죠. 그렇게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조선 잠깐 보죠. 조선 하나오션 장중 또 10만원을 넘으면서 양호한 모습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의 추세대를 좀 그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고점과 고점을 잇는다든지 저점과 저점을 잇는다든지 추세대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수평 추세선이라고 하죠. 이 종목을 보면 수평 추세선 위쪽으로 올라가면 정말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돌파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위로 완벽하게 이 추세선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모멘텀과 함께 뚫어준다면 그때 매매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예, 쐐기형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그럼 다시 내려왔을 때 중단 정도에서 본다라든지 이런 전략을 봐야 될 것 같고 내일은 HD 현대 중공업의 실적 발표와 HD 현대 한국 조선해양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일단 이들의 컨센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HD 현대 미포 조선도 추세가 좋은데 이렇게 촘촘히 가다가 뭐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때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잔파도는 견디고 실적이 나오면 그때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조선 기자재들이라든지 종목군들은 좀 빠지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빠지면 자 전력 인프라 일진전기 어제 폭발적인 흐름을 좀 보였는데 또 밀리죠.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 추격 매수 비추고 LS일렉 같은 경우에는 이 진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21선 붙여서 종목을 본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바로 급등하면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LS 에코에너지도 전선 쪽인데요. 빠지면 이런 장기 이평선 근처에서 종목을 본다라든지 전략을 세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SK 이노베이션 좀 이거는 매매한 거고 반도체는 딱히 볼 게 없네. 반도체는 딱히 볼 게 없고 자동차 쪽은 오늘 막판까지도 계속 협상 말이 나오는데요. 뭐 물론 여기서 이슈가 터지면 올라는 가겠는데 바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본다면은 현기차를 보는 게 아니라 뭐 화신이나 SL이나 서현 이화를 봐야죠. 어차피 수익을 위해서 매매를 한다면 최대한 종목적으로 탄력이 강한 종목을 위주로 내 전략을 짜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매매 방법이다 생각이 드네요. 자, 날씨가 매우 더운데 오늘은 그나마 조금
네, 더위가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다들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